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AMPM 글로벌 최인재 이재희 마케터입니다. 반갑습니다. 복잡한 구글 광고 대체 어떻게 세팅하고 어떤 게 중요할까요? 오늘은 구글 검색 광고 세팅부터 AIO란 무엇인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구글 검색 광고는 어떤 건가요? 우선 첫 번째로 구글 검색 광고의 가장 큰 특징은 전환 목표 설정이 가능하면서 해당 목표에 따라 머신러닝이 가동됩니다. 두 번째로는 확장 검색이 발달된 플랫폼으로서 예를 들면 뭐뭐가 뭐뭐로 확장되기도 하면서 효율에 따라 추가적으로 확장됩니다. 마지막으로 타겟팅의 경우에도 매우 상세히 가능한데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연령, 성별과 같은 인구 통계와 키워드, 관심사, URL, 심지어 앱까지도 타겟팅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요즘 뜨는 AI 시대에서의 검색 광고의 역할은 어떻게 될까요? 구글 검색 광고가 그냥 광고 하나가 아니라 AI를 똑똑하게 만드는 핵심 데이터 소스가 됩니다. 사용자 의도가 가장 정확하게 드러나는 것이 검색어이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AI가 더 빨리 학습하고 더 정교한 타겟팅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결국 검색 광고는 AI 광고 시대에서도 사라지는 게 아니라 AI 성능을 최대치로 끌어올려주는 역할로 더 중요해질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검색 광고는 앞으로도 꼭 필요할까요? 네, 직접 찾아가서 노출시키는 배너 광고와 달리 사용자가 의도를 가지고 검색 후에 노출되는 광고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클릭률 및 전환율이 매우 높은 편이기 때문에 하위 퍼널 매체로서의 필요성, 그리고 상위 퍼널에서 브랜드 및 제품을 인지한 사람들의 브랜드 키워드, 2차 유입 매체로서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구글 검색 광고의 경우 앞으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지니고 있는데요. 그럼 이제 오늘 영상의 하이라이트, 세팅법에 관해 현직 마케터가 직접 알려드리겠습니다. 설명이 빠르다면 잠시 일시중지해서 천천히 따라오세요. 자, 우선 화면 잘 보이실까요? 여기는 구글 애즈 검색 광고 세팅단에서 있는 대시보드 화면입니다. 여기 대시보드에서 구글 검색 광고 세팅을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글 애즈 계정을 만드신 분들에 한해서 이 테스트는 진행할 수 있고요. 구글 계정을 만드신 후에 여기 결제, 왼쪽의 결제 부분에서 이 결제를 할 카드를 등록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광고비는 클릭이 되거나 혹은 영상 광고의 경우 조회가 될 때 여기 등록된 카드에서 자동으로 빠져나간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카드가 등록이 다 됐다라고 한다면 이제 실제로 검색 광고 세팅을 들어가면 되는데요. 우선 여기 처음에 보이는 대시보드에서 여기 캠페인을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우측 하단에 있는 플러스 동그라미 파란색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걸 클릭하게 되면 새 캠페인, 캠페인 초안 재개, 캠페인 설정 로드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여기서 새 캠페인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캠페인을 눌러주게 되면 목표를 선택하라고 나오는데요. 여기 구글 애즈에서는 광고를 진행을 할 때 항상 캠페인 목표가 필요합니다. 이 캠페인 목표라고 하면 이제 예를 들면 내가 이 광고를 진행하면서 최종적으로 이루고 싶은 목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나는 이 광고를 진행하는 이유가 판매다. 예를 들어서 이커머스 시장이라고 한다면 나는 이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 이 광고를 한다 라고 한다면 구글 광고가 이 판매량이 최대한 많이 일어날 수 있게끔 돌아간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리드, 이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DB 업종에서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이 광고를 통해서 문의나 아니면 고객의 행동을 유도를 할 거다 한다고 하면 캠페인 목표를 리드로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웹사이트 트래픽이라고 있는데요. 이제 구글 애즈 광고에서는 기본적으로 요 목표가 가장 기본적이 된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웹사이트 트래픽이라고 한다면 이제 말 그대로 우리 웹사이트로 많이 들어올 수 있게끔 하는 그 트래픽 증대를 위해 목표를 선택해 주신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앱 프로모션, 인지도 및 구매 고려도, 오프라인 매장 방문 및 프로모션, 안내 없이 캠페인 만들기 등 여러 목표가 있으니 자기 광고의 목표에 맞게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우선 웹사이트 트래픽을 우선적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웹사이트 트래픽을 선택을 한다고 한다면 전환 목표를 사용하여 웹사이트 트래픽 개선이라는 항목이 뜰 텐데요. 여기서 목표 추가를 눌러주시고 내가 원하는 목표가 무엇인지가 뜨게 됩니다. 저희는 이제 트래픽이기 때문에 클릭을 참여한다 라고 해서 이거를 눌러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계속을 눌러보겠습니다. 그 밑에는 캠페인 유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제 내가 캠페인 목표, 나는 이 광고를 통해서 어떤 목표를 이루고 싶은가를 결정을 했다면
그 광고를 대체 어떤 광고로 할 것인가를 선택하는 단계인데요. 여기서 저희는 오늘 구글 검색 광고에 대해서 세팅법에 대해 알려드릴 거기 때문에 검색을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검색을 하고 밑으로 내려가면 목표 달성 방법을 선택하세요 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는 이제 우리 비즈니스 웹사이트 URL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보통 이제 광고를 진행을 할 때 상세 페이지를 넣어주시는 분들도 많은데 상세 페이지 말고 메인 랜딩 페이지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저는 예를 들어서 ampm.co.kr을 넣고 진행을 해볼게요. 자, 계속을 누르게 되면 캠페인 이름을 선택하는 단계가 나옵니다. 이 캠페인 이름은 자기가 이제 추후에 세팅을 다 하고 나서 캠페인을 구분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건 어떤 목적으로 설정했는지를 보기 위해 이름을 설정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물론 자기가 편한 대로 설정을 해주시면 되지만 저 같은 경우 25년 이 영상을 찍는 일자로 해서 25년 12월 예를 들면 저는 오늘 김치라는 상품에 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 거기 때문에 김치, 트래픽, 그리고 앞쪽에 SA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뜻을 풀어보면 25년 12월에 시작한 캠페인이면서 SA 검색 광고이면서 어떤 상품, 김치 상품 트래픽 목표로 진행을 했다라고 해서 캠페인 이름을 이런 식으로 보기 편하게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을 눌러주시면 그 다음 캠페인에서는 입찰을 선택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입찰은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고 싶은지 내가 입찰을 할 때 이제 검색 광고의 경우 보통 CPC를 정하고 진행을 하잖아요. 이 CPC에 따라서 이제 어떻게 보면 순위가 바뀌거나 아니면 노출 빈도 그리고 이 비딩에서의 우위를 가져갈 수 있는데 나는 그 입찰을 어떤 거를 중점으로 가져갈 건지를 선택한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전환 가치, 클릭수, 노출 점유율 이렇게 있는데 이 항목들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이 전환의 경우 내가 이루고 싶은 그 최종적인 목표의 그 수 자체를 늘리도록 해달라라는 의미로 입찰을 전환을 선택하게 되고요. 전환 가치는 예를 들어서 이 전환 수는 얼만데 이 전환 수 자체 하나하나의 가격의 총합. 그래서 예를 들면 뭐 1,000원짜리, 2,000원짜리, 3,000원짜리 이렇게 한 개씩 했다고 하면 전환 수는 3개지만 가격은 총 6,000원이기 때문에 전환 가치는 그 6,000원에 최적화되도록 예를 들어서 1,000원, 2,000원, 3,000원이면 3,000원에 더 가치가 부여가 되겠죠. 그래서 그 가치에 더 중점을 둔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이 클릭수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트래픽 목표로 선택을 했잖아요. 네. 트래픽 목표가 결국 클릭수거든요. 그래서 클릭수로 저희는 진행을 할 거고 이제 클릭수가 최대한 많이 일어나도록 입찰을 넣어달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노출 점유율 같은 경우는 클릭이 안 일어나도 되고 전환수도 안 일어나도 되는데 노출 점유율을 무조건 이 정도 해달라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구글 광고에서 나는 무조건 뭐 클릭이나 이런 전환 목표보다 노출을 우선적으로 원한다라고 한다면 이 노출 점유율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보통 클릭수로 진행을 합니다. 이렇게 클릭수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클릭수로 중점을 두고 싶은 입찰 기능을 선택을 했다면 최대 클릭당 비용 입찰가 한도 설정이라는 걸 할 수 있는데요. 이걸 누르게 되면 나는 입찰가를 가장 중점으로 보고 싶은 게 클릭수인데 나는 이 클릭 한 번 한 번당 비용을 2 이상 넘지 않게 하겠다라는 의미로 봐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한 번 클릭당 10,000원은 너무 비싸다라고 하시면 여기에 10,000원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면 돼요. 저는 보통 구글은 머신러닝 기반으로 가장 효율이 좋게 내 목표를 이룰 수 있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 한도, 이 제한 같은 경우를 저는 최대한 배제를 하고 진행을 한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고객 획득 같은 경우 신규 고객인 경우에만 입찰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타겟 한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풀어주고 진행을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다음을 누르게 되면 이제 네트워크에서 어떤 걸 노출을 할지를 선택할 수 있게 되는데요. 먼저 구글 검색 파트너 네트워크 그리고 구글 디스플레이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구글 검색 파트너 네트워크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구글 크롬 아시죠? 구글 크롬에서 검색을 했을 때 광고가 노출되는 구글 이제 네이버로 치면 네이버 통합 검색 지면이 있는데 이 통합 검색 지면 외에 네이버 같은 경우 뭐 다음이나 아니면 네이트나 이런 서브 지면들에도 노출이 됩니다. 빙이나. 근데 구글에서도 그런 검색 파트너 지면들이 있어요. 그 파트너 지면들을 노출을 할 거냐라는 건데 저는 보통 이 부분까지는 켭니다. 이 검색 광고기 때문에. 하지만 구글 디스플레이 네트워크가 있어요. 디스플레이 네트워크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보통 배너가 노출되는 지면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보통 검색 광고가 아니라 배너가 노출될 수 있는 지면. 예를 들어서 유튜브라고 예를 들게요. 유튜브에 뭐 예를 들어서 어떤 키워드를 검색을 했다라고 한다면
보통 유튜브는 영상 플랫폼이잖아요. 네. 영상 플랫폼이면 이제 주로 유튜브 영상들이 많이 나오게 될 텐데 검색 광고의 경우 이제 썸네일 이미지 그리고 제목 설명해서 검색 광고도 노출이 될 수 있다. 유튜브 네. 지면에 검색 광고가 노출될 수 있다라는 거고 저는 이 디스플레이 네트워크 같은 경우 특정 유튜브 쪽 지면이 중요하지 않은 업종의 경우는 이걸 끄고 진행을 합니다. 왜냐면 이걸 키게 되면 이제 구글 서비스 특성상 구글 플랫폼에 최대한 예산을 부여하려는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효율이 더 좋으면 상관이 없겠지만 예산이 너무 구글 지면 쪽으로 탄다라는 점 때문에 저는 보통은 끄고 진행을 하는 편입니다. 이 다음으로 넘어가게 되면 위치를 선택할 수 있는데요. 이제 나는 모든 국가, 예를 들어서 전 세계에 노출을 할 거다. 그리고 우리는 어차피 키워드가 한국어기 때문에 그리고 네. 한국어 한정으로 노출이 될 거기 때문에 전 세계에 있는 사람이 한국어로 만약에 검색을 한다면 노출을 할 거다라고 한다면 이대로 놔주시면 되고요. 나는 우리 타겟이 국내에 한정돼 있다. 난 국내에 있는 사람들한테만 광고를 진행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대한민국을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 외에 예를 들어서 이제 최근에 분양업종 같은 경우 분양업종은 이제 예를 들어서 저 멀리 있는 타겟한테서 예를 들어서 경기도 매물이라고 하면 저기 밑에 제주도나 아니면은 저기 전라남도나 그쪽 아랫지방에서 이제 검색을 해서 이쪽 분양 아파트를 살려는 확률이 매우 적기 때문에 네. 그런 경우에는 분양업종 같은 경우 그 주변 지역만 타겟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위치 입력해서 이쪽에 안산시 그리고 수원시 이렇게 시까지도 저희가 타겟이 가능하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 업종은 특정적으로 지역이 한정되어 있는 업종이다 라고 한다면 이 위치 부분도 신경 써주셔서 세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보통 대한민국으로 진행을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 다음은 언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키워드를 선택을 했는데 나는 한국어로 키워드를 세팅을 했어요. 하지만 구글에서는 확장 검색이라는 아까 전에 설명을 해주셨죠. 네. 그 확장 검색이라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한국어로 세팅을 했더라도 비슷한 의미라면 영어나 아니면 뭐 아랍어나 다른 언어로도 확장이 됩니다. 근데 나는 이 검색어를 그리고 고객이 사용하는 언어 자체를 한국어로 한정을 한다라고 한다면 우리 키워드가 그런 외국어로 변형되는 일이 적어지고 그리고 보통 평균적으로 한국어를 많이 쓰는 사람들한테만 노출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 언어도 한국어로 세팅을 하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최근에 나온 건데 이제 유럽 연합정치 관련 광고는 저희가 현재 심사를 받고 진행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이런 광고가 아니다 라고 하면 아니요 선택을 해주시고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그 밑에 보시면 잠재 고객 세그먼트를 설정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 잠재 고객 세그먼트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찾아보기를 눌러보시면 여기에 관심 분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나는 예를 들어서 뭐 미용이다 아니면 뭐 취미 쪽이다 뉴스다 하고 하면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 김치 상품을 테스트로 해보겠다고 했으니까 여기 음식 쪽 보시면 음식을 전부 선택을 해주셔도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뭐 채식주의자라든지 아니면 요리 애호가라든지 아니면 뭐 식도락가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타겟을 선택을 해주시면 이 타겟에 평소 관심이 있는 사람들한테만 우리 키워드 검색 광고가 노출이 된다. 그 외의 사람들은 우리가 설정한 키워드를 검색하더라도 노출을 막겠다라는 의미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저는 보통 검색 광고에서 이렇게 타겟을 신중하게 그리고 제한을 두지 않아요. 왜냐면 키워드 검색 광고 자체가 검색량이 너무 높은 키워드를 보통 진행하는 거는 그렇게 큰 효율이 없을 수 있겠지만 세부 키워드도 진행을 한다고 한다면 이렇게 타겟을 많이 걸 경우 우리가 놓칠 수 있는 잠재 고객들이 생각보다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 키워드 광고에서는 이런 타겟을 많이 넣지 않는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타겟팅 이렇게 있는데요. 타겟팅은 말 그대로 내가 타겟팅할 세그먼트를 선택을 하는 거고 관찰은 우리가 이 타겟팅을 선택을 했지만 이 외의 타겟한테도 노출이 많이 되게끔 해달라. 그리고 그 외의 타겟을 우리는 관찰을 하겠다라는 의미로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을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 다음은 검색 캠페인용 AI 최대화라는 기능인데 이제 최근 구글이 AI 쪽으로 더 가중치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AI 쪽에서 맥스라고 한다면 우리는 완전히 AI 맥스 쪽으로 AI 쪽으로 전적으로 맡길 거다, 머신러닝 쪽으로 맡길 거다라고 한다면 이 기능을 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보통 이거를 끄고 진행을 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 주시면 그 다음이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가 키워드 광고 세팅을 하는 단계로 옵니다. 자, 여기서 키워드를 넣을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키워드는 내가 원하는 키워드, 예를 들어서 김치, 그리고 배추김치, 열무김치,
총각김치 이런 식으로 짧게 넣어주셔도 사실 구글 같은 경우는 메인 키워드만 넣어도 확장 검색이 너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키워드들을 기점으로 여러 키워드로 확장이 알아서 됩니다. 하지만 저 같은 경우 네이버와 같이 세부 키워드까지 여기 구글 검색 광고에 넣는 편이에요. 왜냐면 그 세부 키워드에서도 또 확장이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최대한 키워드를 많이 넣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 배추김치 추천, 총각김치 가격, 열무김치 사이트 이런 식으로 세부 키워드까지도 저는 넣는 편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키워드 추가 이런 게 있는데 여기서는 모두 적용 누르면 이 키워드 한정해서 뭐 여러 확장 키워드를 미리 추가한다고 봐주시면 되는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감김치, 김치치와 같은 거의 오타와 같은 키워드들이 많이 추가가 되기 때문에 저는 보통 이렇게 삭제를 하고 진행을 합니다. 자, 이렇게 키워드를 다 넣어주셨다면 여기 추천 키워드 업데이트라고 보이실 텐데요. 지금 저희는 이제 특정으로 뭐 브랜드를 홍보할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저희 회사 홈페이지를 URL로 넣었는데 이 만약에 진행을 하실 때는 이제 우리 상품 상세 페이지 URL 혹은 우리 메인 페이지 URL을 여기다 기재를 하시면 이 URL에 한해서 혹은 그리고 우리가 광고할 제품이나 서비스를 여기다 넣는다면 그와 연관된 키워드들이 이 키워드에 자동으로 추가가 됩니다. 그 중에서 내가 뺄 수 있는 키워드만 이렇게 쭉쭉 빼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것들은 다 넣겠다라고 하시면 그대로 놔주시고 키워드를 적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밑에 쪽으로 넘어가시면 이제 실제로 우리 광고가 노출될 그 지면과 그리고 어떤 제목, 설명으로 진행을 할지 세팅을 할 수 있는데요. 여기 최종 URL 부분이 보이실 텐데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최종 URL 부분에 내가 이 광고를 통해서 이걸 클릭한 사람들이 어디로 넘어갈지를 설정을 해주시는 건데요. 이 URL 부분에 내가 넣고 싶은 URL 상세 페이지를 보통 넣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밑으로 내려가시면 광고 제목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광고 제목이라고 하면 이제 이 광고 제목 1, 광고 제목 2, 이 부분에 들어가는 제목이라고 봐주시면 되고 구글의 경우 이 광고 제목을 최대한 많이 넣어주시면 됩니다. 광고 제목은 최대 20개까지 가능한 걸로 알고 있고 이 광고 제목을 플러스 플러스 이렇게 계속 눌러서 최대한 꽉꽉 채워서 다양하게 넣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이유는 여기 상단에 보시면 광고 제목을 5개 이상 추가하세요. 그리고 광고 효력이라고 있는데 이쪽에 마우스 올려보시면 도움말이 나오지만 결국은 이 오른쪽에 있는 이 항목들을 최대한 많이 달성을 해야 광고 효력이 뭐 예를 들어서 미달, 부족, 보통, 그리고 좋음 이런 식으로 표기가 됩니다. 보통 구글 검색 광고든 뭐 배너 광고든 진행을 할 때 이 광고 효력은 보통 이상으로 설정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내가 제목은 난 무조건 이게 노출이 되게 하고 싶어. 혹은 설명은 난 무조건 이걸로 하고 싶어. 그런 건 괜찮은데 최대한 이 오른쪽을 맞춰서 이게 보통 이상만 되게끔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맛있는 김치 전문점 그리고 맛있는 열무김치 사이트 저렴한 총각김치 지금 이렇게 설정을 하면서 아마 이 위쪽을 보시고 계실 텐데요. 이 위쪽에 주목해 주시면 이렇게 김치 체크, 열무김치 사이트 체크, 총각김치, 열무김치 이렇게 체크가 되는 부분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체크가 여기 우측 상단에 이쪽 부분을 만족을 하는 건데요. 이 추천, 최적의 광고 실적을 위해 이러한 키워드를 포함하기. 그러니까 저희가 설정한 키워드, 우리가 위쪽에서 넣었던 그런 키워드들을 제목이나 설명에 추가를 해주시면 구글에서는 광고 효력을 점점 좋게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결국 검색 플랫폼이기 때문에 키워드를 검색한 사람들에게 그 우리 광고가 얼마나 연관성이 있냐를 중요하게 보는데요. 그 연관성을 검색한 키워드가 제목과 설명에 포함이 되어 있냐 라는 기능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설정한 키워드가 이런 제목에 최대한 많이 들어가면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빠른 배송 배추김치 추천 요즘 총각김치 가격 이렇게 제가 설정한 키워드 모두 넣었더니 이제 모두 체크 표시가 나왔고 지금 보시면 상단에 광고 효력 보통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게 제목을 지금 제가 20개 꽉꽉 채워넣지 않았음에도 우리가 설정한 키워드를 넣으면 이렇게 광고 효력이 보통 이상으로 나온다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이만큼 내가 설정한 키워드를 제목에 넣는 게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아래쪽으로 넘어가 주시면 이제 설명 단인데요. 이 설명은 말 그대로 이 미리 보기에서 이쪽 부분에 노출된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이 설명 부분에는 이제 우리 광고에, 우리 업체에, 우리 상품에 부가적인 정보, 세부적인 정보를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12월 31일까지 품값 할인 진행 중 이런 키워드를 넣었으면 이 위쪽에 확대를 해보면 이런 식으로 설명이 이렇게 노출이 된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목과 설명까지 맞췄다라고 한다면 이제부터 부가적인 정보인데요. 그 밑에 쪽 가시면 URL이 아니라 우리 업체 이름과 로고를 넣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 비즈니스 인증을 통해서
넣을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업체 이름은 뭐고 그리고 로고는 이걸 넣을 거다 라고 한다면 이 인증까지 마치면 이 위쪽에 이 로고 그리고 사이트 URL 부분이 예를 들어서 로고 들어가고 우리는 뭐 짱김치 이런 식으로 브랜드 이름이 들어가 주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 비즈니스 AMPM 계정이기 때문에 현재 업체 이름 및 로고 비즈니스 인증은 불가한 상황이라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사이트 링크를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사이트 링크는 네이버와 동일합니다. 네이버의 서브 링크라고 봐주시면 되고 예를 들어서 메인 홈페이지 그리고 배추김치 총각김치, 문의하기 이런 식으로 사이트 링크를 넣어주시면 이 우측에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서브 링크가 보이게 됩니다. 이런 서브 링크도 검색 광고 한에서 어떻게 보면 노출 지면을 넓혀줄 수 있고 고객들로 하여금 전환율이 더 높게 상세 페이지로 더 들어갈 수 있게 그리고 체류 시간을 더 길게 만들어줄 수 있는 기능이기 때문에 꼭 추가를 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추가로 이 사이트 링크를 넣게 되면 지금 우측 상단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 광고 효력도 올라가게 되니 꼭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밑에 쪽 가시면 프로모션, 가격, 통화, 그리고 구조화된 스니펫, 리드 양식, 앱과 같이 여러 항목들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프로모션이나 뭐 가격 추가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쪽에 추가를 해주시면 되고요. 우리는 번호도 있다라고 한다면 이쪽에 통화를 설정을 해주시면 되고 우리는 폼으로 리드를 받을 거다라고 한다면 리드 양식 그리고 우리는 어플도 있다 하면 어플까지도 추가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확장 소재와 같은 기능들을 다양하게 활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해서 광고를 마치게 되면 이제 이 광고에 일 예산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제 나는 하루에 7만 5천 원 아니면 5만 원, 10만 원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할 거다 라고 한다면 이쪽에 10만 원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근데 이 10만 원 일 예산에 조금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많은 광고주분들이 헷갈려 하시는데 일 10만 원으로 이렇게 세팅을 할 경우 하루에 10만 원 이상 절대 타지 않는지 그거에 관해서 좀 궁금해 하세요. 하지만 구글의 경우 10만 원으로 설정했다. 근데 오늘 효율이 매우 좋다 라고 한다면 구글 애즈는 일 20만 원까지 지출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기 우측에 설명 쪽을 보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면 오늘 효율이 만약에 좋다라고 하면 구글 머신러닝은 그 효율 좋은 날에 최대한 지출을 많이 해서 그리고 노출을 많이 해서 전환을 그리고 캠페인 목표를 많이 달성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이 캠페인 목적입니다. 그래서 구글 머신러닝은 그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설정한 일 예산의 최대 2배까지 지출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루에 20만 원 만약에 이렇게 탄다면 하루에 10만 원이면 한 달에 얼마죠? 300만 원이죠. 한 달에는 300만 원입니다. 그러면 하루에 만약에 20만 원이 탔어요. 한 달에는 과연 얼마까지 탈까? 라는 궁금증이 생기게 되는데요. 한 달로는 300만 원을 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날은 만약에 15만 원이 탔다, 10만 원보다 오버가 됐다라고 한다면 다른 효율이 적을 것이라고 예상되는 날에 5만 원만 지출이 된다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설정을 1예산으로 10만 원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 최대 2배까지 지출될 수는 있으나 한 달 기준으로는 300만 원을 넘지 않는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나는 이런 금액 부분이 하루에 무조건 제한을 두고 싶다. 그리고 나는 이 기간 동안 무조건 이 금액을 넘어가지 않게 하고 싶다. 나는 30일 동안도 진행을 안 할 거다. 라고 한다면 이 캠페인 총 예산 부분을 사용해 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나는 2주 동안, 그러니까 15일 동안 150만 원만 사용을 하겠다 하면은 이쪽에 150만 원을 세팅을 해주시고 이 밑에 쪽에 캠페인 날짜를 12월 17일부터 뭐 31일 이런 식으로 시작일과 종료일이 딱 15일이 되게끔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150만 원을 절대 넘지 않습니다. 이렇게 예산까지 설정을 마치고 다음으로 넘어가 주시면 마지막으로 한번 확인을 하게 돼요. 이제 본인 인증, 구글 같은 경우 보안이 조금 더 중요하기 때문에 본인 인증까지 마치고 그 다음에 캠페인을 한 번 더 점검을 합니다. 이 점검까지 해서 나 캠페인 목표 이걸로 할 거고 어떤 입찰로 들어갈 거고 어디에 노출할 거고 그리고 어떤 키워드를 사용을 했고 어떤 광고로 할 거다. 그리고 예산은 얼마다 라고 하고 점검을 한 후에 마지막으로 게시를 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구글 검색 광고 세팅법과 꿀팁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제 최근 떠오르는 AIO에 실제로 어떻게 검색 광고에 적용할 수 있을지 배워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기존 대량 키워드 발굴이 아닌 급부상하는 AI 맞춤 키워드 발굴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IO라는 단어를 처음 듣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바로 광고에서의 AI가 전환 가능성이 높은 사용자의 신호를 스스로 학습해서 광고 캠페인을 최적화하는 방식입니다. 사람이 키워드를 고르는 방식에 대비해서 검색 의도와 문장 구조, 사용자 행동 패턴까지 학습을 합니다.
이 시스템으로 인해서 광고 세팅이 기존 키워드 중심에서 데이터의 중심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AI가 학습하기 좋은 세팅으로 내 광고가 더 노출될 수 있게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SEO와 AIO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이 표를 보시면 목적부터 다릅니다. SEO의 목적은 검색 노출의 개선, AIO는 전환 극대화, 이외에도 방식, 키워드의 전략, 핵심 지표 등 전혀 다른 시스템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SEO는 검색 엔진을 위한 것이고 AIO는 광고의 알고리즘을 위한 전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시스템에 최적화하는 방법은 총 4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의도 기반 문장형 키워드입니다. 등산용 신발 추천, 파운데이션 비교와 같은 전환과 근접한 단어나 문장 구조는 AI가 더 빠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문제나 상황에 기반한 키워드, 등산 중 발통증의 해결 방법, 지성 피부 파운데이션 들뜸 해결. 이렇게 문제 발생 후에 해결하는 구조의 문장 패턴도 AIO의 최적화 수단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은 롱테일, 이른바 긴 문장 구조의 의미가 묶인 구조입니다. 미끄럼 방지 등산용 신발 추천, 5만 원대 지성 피부 파운데이션 비교와 같은 더 세부적인 구조는 알고리즘 학습이 최적화된 구조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정 키워드로 AI에 힌트를 제공하는 겁니다. 제외 키워드의 세팅을 AI에게 알려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등산화를 판매하는데 수술이라는 키워드는 연관성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러한 연관성이 떨어진 단어를 학습시키는 겁니다. 뷰티 업종에서도 이 논문이라는 관계성이 부족한 키워드를 학습시켜서 이러한 문장을 검색한 사용자에게 광고가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겁니다. 여기에 또 하나는 실제 사용자가 사용한 단어들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블로그에서 사용된 자연스러운 문장에 포함된 키워드, 리뷰에서 사용된 키워드를 사용하면 더 학습하기 좋은 환경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AIO는 전환 가능성이 높은 사용자 신호를 스스로 학습해서 캠페인을 최적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도 기반의 문장형, 문제 발생 후 해결하는 플롯의 키워드, 롱테일과 의미가 상세하게 포함된 키워드, 그리고 부정 키워드로 초과되는 노출 범위를 세팅하는 것이 AI 학습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 실제 사용자가 작성한 블로그 글, 리뷰 등에서 추출한 키워드를 조합해서 더 빠르고 자세하게 학습한다면 이 새로운 시스템에 대한 준비는 완벽합니다. 자, 근데 이런 AI 키워드들을 직접 세팅하실 때는 과연 AI에 이렇게 최적화된 키워드를 내가 어떻게 찾냐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요. 이 AI 키워드는 사실 AI가 가장 잘 찾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들 사용하시는 뭐 제미나이나 아니면 챗GPT 많이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이런 AI 툴에 프롬프트를 직접 작성을 해서 키워드를 뽑아달라라고 요청을 하시면 AI에 최적화된 키워드를 AI가 직접 추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직접 세팅하신 후에 마무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구글 검색 광고 세팅과 꿀팁, 그리고 AIO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영상 재밌게 보셨을까요?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많으실 수 있는데요. 영상 끝에 나오는 네임카드 혹은 영상 설명란에 연락처 남겨놓았으니 편하게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AMPM 글로벌 최인재, 이재희 마케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